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폭우로 대구 경북 지역의 농가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은 긴 장마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농가의 막막한 상황을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네, 폭우로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참깨며 옥수수며 농작물은 물에 잠겨 수확이 어려워졌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상황 먼저 전해드립니다. 과수원 입구 농막이 물폭탄을 맞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과밭에는 과실을 주렁주렁 단 나무들이 기둥째 꺾였고 다 자란 참깨는 진흙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작물들도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고 시들었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온갖 물건들이 밭 한복판에 놔뒹굽니다. 사과밭이나 들깨나 모든 고추나 이런 게 또 파손이 다 됐어요. 1년 농사 망쳐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여하튼 내가 막막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폭우에 인근 호수의 물막이가 일부 유실되면서 빗물과 함께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군 장병들까지 동원돼 복구를 돕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뭉천진 못도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70평생 살아도 이런 물이 없었는데 참깨 농사, 사과 농사 물에 잠겨가 하나도 먹을 수도 없고.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농경지는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28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장마도 태풍도 지났지만 올해를 빈손으로 보내야 하는 농민들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과수 농가들도 울상입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지는 데다 낙과 피해까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주산지인 영천과 청도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복숭아 주산지인 영천시 대창면. 복숭아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온통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지에 붙어있는 복숭아조차도 이렇게 따보면 내부가 썩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수원 전체를 둘러봐도 성한 복숭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태풍의 비에 바람에 걸어가 조금 나가다가 있어도 안 그러면은 뭐 그렇지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70년생도 이런 일이 생체입니다. 날이 갠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부랴부랴 소확에 나선 농민. 손에 쥐어든 건 썩은 복숭아가 태반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4월 냉해 피해까지 겪었던 터라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금년은 완전히 한 8, 90%는 농민들 피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살아갈 게 참 힘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경북의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와 경산, 영천은 30% 이상이 낙과 피해를 봤습니다. 이 지역의 7월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250mm나 증가했지만 일조 시간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저병과 잿빛 무늬병 같은 병해충 증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재 과수 피해 정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영농 방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는 궂은 날씨로 과일의 상품성 하락을 걱정하는 한편 병해충 예방과 내년 농사까지 대비하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의원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자신의 일터에 불쑥 해당 시의원이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댓글을 단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시의원이라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구시의회 이진면 시의원이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당일 아침에 학교에 전화하고 1시간 뒤 혼자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교육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교장실에서 교감과 이야기를 나눈 뒤 불쑥 과학정보실로 갑니다. 그러더니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원 한 명을 콕 집어 요즘도 댓글을 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넉 달 전부터 이 시의원이 나오는 동영상 콘텐츠에 비판적인 댓글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차례 달았습니다. 와가지고 뭐 댓글 열심히 달고 있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서웠습니다. 이 시의원은 해당 교직원에게 컴퓨터실 등 학교를 안내해달라고 하더니
교감 등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말을 불쑥 꺼냅니다. 이 시의원은 학교를 떠날 무렵 한 차례 더 공무와 상관없는 말을 꺼냅니다. 이 의원은 공무로 갔다고 밝혔지만 학교 책임자인 교장은 순시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10분 남짓 머물다 떠났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인사권자 선생님들한테 말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불이익을 줘라라는 무언의 되게 압박으로 느껴져요. 안부 잡았다는 말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렇게 갑질을 하실 수 있구나. 이 의원과 해당 교직원은 예전에 협동조합을 함께 꾸린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현장 점검차 방문했다며 압력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장일 뿐인데 주장이 던져지면 그대로 피해받는 건 누굽니까? 저예요. 그 친구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해당 교직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교직원 일터인 공립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가 경영 실적 악화를 이유로 매각해 폐점하는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투기 자본이 경영 부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안산점, 대전 탐방점 2개 점포의 매각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점과 대전 둔산점은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해 영업하는 종전 방식이 아닌 폐점 절차를 밟습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유지의 유통 환경 변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부족해진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회사 측 입장. 하지만 노조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투기자본 MBK 파트너스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이속만 챙겼다며 경영 악화는 핑계라고 주장합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통해서 자산 매각한 금액이 2조 2천억 원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금액들과 상당한 수의 배당금을 통해서 가져간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매장이 폐점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동시다발적인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점을 포함한 8개 매장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유통환경 변화에 맞게 인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구조 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슈퍼마켓 같은 쪽의 어떤 매출이 지금은 상당히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일명 지금보다는 좀 더 성장사나 주력 사업 쪽으로도 인원을 배치하고 또 주변 점포로도 가고. 홈플러스 노조는 매장 폐점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이 땅에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높다고 보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구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상업지구에 난무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규제하고 함부로 지을 수 없도록 대구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폐업을 비롯해 투기 자본의 일방적인 횡포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대구에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고된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의 초중 고등학교가 2학기부터는 매일 등교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에서 오늘까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39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학기부터는 대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학생 밀집도 등의 학교 환경에 따라 시기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정상 등원과 이부제 등원을 병행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 환자는 대구 6,945명, 경북은 1,41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39일째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재 9명은 병원에서, 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치료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공무원이 하루 사이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일 새벽 1시쯤 포항시 흥해읍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두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반쯤 뒤에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다시 운전대를 잡고 2km가량 운전하다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구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을 응원하는 릴레이 영상을 SNS에 올리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200명이 설문조사로 뽑은 참여와 자기주도, 리더,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한 자담회도 열립니다.